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관점을 확인하는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만 확인해 보시면 that과 what은 한 가지만 명심하자는 거예요. that은 명사가 아니고 접속사라는 점. 그 다음에 what은 명사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만 서로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 16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 접속사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건에서 동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동사가 아닌 경우가 필요한지, 즉 접속사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왼쪽에 1번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는 A번, B번, C번은 접속사입니다. 하지만 D번의 those는 접속사가 아니거든요. 얘는 지시대명사 또는 지시형용사로 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접속사를 쓸 것이냐 접속사가 아닌 표현을 쓸 것이냐 라는 것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오른쪽에 16번은 모두 다 접속사라면 관점은 접속사의 종류를 구별해라. 접속사끼리 용법을 구별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출제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일단 A번, B번, C번과 D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D번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흔히 이유를 설명하죠. 근데 지금 빈칸 앞에 보면 expect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부사절이 제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D번의 because는 해당이 없고요. 그러면 A번, B번, C번 중에서 일단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접속사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C번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C번을 흔히 알고 있기로는 관계대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는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동사가 제시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대명사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문사로 쓰인다 그러면 의문 대명사라고 하면 다음 문장에서 역시 which가 사용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라는 명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 관사를 통해서 뭘 줄? 명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would offer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관사 뒤에 보면 status라는 명사가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목적어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문 대명사로 본다면 이 의문사는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는 거죠. 주어도 목적어도 이미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요. 또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의문 형용사인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은 정관사가 있죠. 관사와 같이 나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which는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도 쓰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which가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which가 의문대명사라면 다음에 주어도 목적어도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명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면 다음에 정관사와 나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강의의 제목은 that과 what을 구별하기인데요. 어떻게 that과 what이 아니라 which에 대한 설명을 오히려 더 열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음 단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 강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결국은 명사의 역할이 된 이해로 우리가 프레임을 짜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hat과 what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 수능 유형 같으면 that과 what을 두 개를 놓고 고르라는 문제로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토익이라든가 탭스라든가 다른 여타의 문법을 다루는 시험에서는 보기가 여러 개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that과 what을 물어보는 관점이 두 개만으로는 보기를 두 개밖에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점을 물어보는 문제들 또는 다른 관점, 다른 유형의 보기들까지 언급이 되게 되는데 이때를 이 보기들도 읽어내는 방식은 명사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 둘의 관계는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했듯이 다음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what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that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요. 물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애매하고 모호한 두리뭉실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어떤 출제자도 막연하게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항상 구체적인 관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 불완벽, 완전, 불완전 이런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명사의 역할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6번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26번 문제에서는 보기가 전부 다 접속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aid란 동사와 had란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를 적절한 형태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빈칸의 위치를 보십시오.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죠. 이런 경우에 올 수 있는 접속사는 명사절과 부사절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콤마의 존재입니다. 즉, 여기가 명사절이 자리가 된다면 문장 처음에 나오는 명사니까 주어의 역할이 되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콤마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사절인 경우라면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명사절과 부사절을 구별하는 관점은 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콤마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콤마로 분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로만 쓰이는 while은 해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C번의 when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가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로 본다면 올바른 형태가 아니죠. 근데 when 앞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 time이라든 time과처럼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는 시간 명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일 수는 있어요. 일단 제가 또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흔히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설명을 유도하는, 생각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여러분을 속이려면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when은 관계부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또는 when은 부사절이 접속사인데 부사절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은 항상 문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물어보는지를 하나씩 실타래를 얽혀있는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가능성을 다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거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when도 명사절로 쓰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관계부사로 쓰여서 선행사가 생략된 구조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when은 관계부사로 쓰여도 명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A번, B번, C번 3개가 있는데 A번의 what은 명사로 쓰이고 B번의 that과 when은 명사가 아니라는 것. 이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프레임을 짜자 그랬던 명사냐 아니냐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장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said 앞에는 lecturer 명사 주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said 뒤에는 명사가 없어요.
여기 보시는 speech라는 명사가 있지만 얘는 in이란 전치사로 연결되는 어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문장은 목적어가 필요한 구조, 명사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그러면 왼쪽으로 와볼까요? 왼쪽으로 와서 보면 2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여기도 역시 보기에는 전부 다 접속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recognize라는 동사 뒤에 접속사를 선택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16번에서 봤듯이 동사 바로 뒤에 부사절은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사절로만 쓰이는 접속사 because는 해당이 없고요. although도 해당이 없고요. 그럼 남는 것은 be와 쓰입니다. 이때도 물론 다음 문장에서 she라는 주어가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who라는 주어가 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how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보아야 되는 것은 who라는 명사냐 아니면 how라는 명사가 아닌 요소냐. 즉 how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사로 봐야 되겠죠.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접속사이면서 부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프레임은 이렇게 짜라는 거예요. 명사냐 아니냐. 이 틀로 다른 것들을 이해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도 이미 있고요. 그다음 teammates라는 목적어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명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how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다음에 often이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또 how하고 연결되는 것을 좀 더 쉽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이 how가 될 수도 있고 when이 될 수도 있고 또는 in which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마다 제시된 특정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은 명사다 아니다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indicate라는 동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has been 현재 완료 표현이 나와 있고요. 물론 뒤에 increasing 진행형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줄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D번의 those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앞에 선행사의 명사가 없기 때문에 which 관계대명사로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뒤에 역시 관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문사로 보기도 어색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역시 what 명사냐, that 명사가 아니냐 이런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increasing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what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increase는 증가시키다라는 타동사가 아니라 증가하다라는 자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인기라는 popularity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무언가를 증가시키는 행위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 말이 되냐가 아니라 얘가 행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increase가 자동사라면 목적어는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필요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대시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indicate라는 단어가 동사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언어 생활에서는 모르는 단어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를 볼 때 흔히 설명하시는 분들께서 자기는 이미 이 단어가 특정 단어가 품사가 뭐고 의미가 뭐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반 위에서 출발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즉 특정한 단어의 의미나 품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입장에서 출발하신다면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돼요. 아, 내가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어만 알면 문법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indicates라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라고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보죠. s가 붙어 있습니다. s가 붙어 있는 단어는 명사 아니면 동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앞에 지금 보면 어라는 관사가 있습니다. 어는 항상 단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가 있는 이상은 이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를 통해서 indicates는 여기서는 명사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동사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라는 거죠.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아,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니, 단어를 다 알면 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얘기는 단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사람도 강의를 듣는 사람도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같이 호흡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처럼 명사와 명사냐 아니냐라는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해서 관계대명사 차원에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까지 확장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